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현재 가장 핫한 아시안컵 관련 소식을 좀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일본이 이라크를 상대로 2대1로 패배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과 한국이 16강에서 만날 가능성 역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토트넘 팬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타쿠라 코라고 하는 이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사실은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맨유라던가 꽤 굵직굵직한 팀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고 있는 팀이거든요. 심지어 김민재 선수와도 비교가 되는 어떤 선수 중 한 명인데, 그런데 이번 이라크전에서 완벽하게 좀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토트넘의 입단 가능성도 좀 적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본 국가대표팀이죠. 이타쿠라 코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토트넘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은 드라구신을 영입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센터백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바이아웃은 219억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름에 발동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구신을 영입을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음 여름에, 그러니까 이타쿠라 코를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이렇게 리버풀이나 토트넘에 관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기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맨유가 이타쿠라 코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리버풀과 토트넘보다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리버풀과 토트넘보다 맨유가 앞서 있는 게 아니라 리버풀과 토트넘이 한 수 무른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이라크와 일본과의 경기에서 사실은 이타쿠라 코의 약점이 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일단 18일 전만 해도 리버풀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타쿠라 코라는 선수가 현재 지금 리버풀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토트넘 역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이 셀틱에 있을 때부터 이타쿠라 코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토트넘 역시 영입에 참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었는데요. 심지어 7달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나폴리에서는 이타쿠라 코가 김민재의 어떤 대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컵 경기에서요,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게 이 일본이 선제골을 먹히는 장면인데, 이타쿠라 코는 이때 당시에 이 공중볼 경합이 아니라 일단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 방해에 실패했고, 이 골키퍼가 이를 쳐냈는데, 이 골키퍼가 쳐낸 게 하필이면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앞에 있는 후세인 선수한테 떨어졌습니다. 스트라이커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를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넣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선제골이 되었고, 그리고 일본은 추가골도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실점을 하게 되는데,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이제 이 공을 그대로 냅다 들이받아가지고 후세인 선수가 강력한 피지컬로 이 일본을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아예 그냥 밀려버리면서 그냥 완벽하게 제공권을 장악해버리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팬들이 토트넘에 올 뻔했던 이 이타쿠라 코 선수, 여기서는 또 뒷짐 수비를 보여주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여하튼 이타쿠라 코 역시 토트넘에 올 만한 제목이 맞는가? 라고 이제 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일본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스즈키 자이온 선수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혈 선수이고, 그리고 일본의 현재 이 주전 골키퍼인데, 근데 문제는 이 골키퍼 그렇게 출전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웃긴 게 뭐냐면 6경기를 출전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있는 일본의 골키퍼진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경험이 없는 골키퍼들을 지금 국가대표로 선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좀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센터백입니다. 이타쿠라 코 그리고 쇼고 타니구치, 이 두 선수는 평점 6.5 그리고 6.4점을 받으면서 최근 이라크에게 패배한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두 선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점의 어떤 원흉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상대방 공격수인 후세인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일단 거의 공을 못 만졌습니다. 19번 공을 만졌고, 그중에 패스 9번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6번 정도만 성공하면서 이 패스 성공률도 엉망이고, 그나마 좀 잘해준 게 있다면 이제 경합인데, 땅볼 경합은 4번 중에 3번을 이겼고, 그리고 공중볼 경합도 13번 중에 6번을 이겨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공하면 되는 공격수 입장에서는 꽤 많이 가져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타쿠라 코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땅볼 경합 2번을 했는데 둘 다 실패하고, 그리고 공중볼 경합 9번 중에 6번을 이기면서 3번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로서는 최악의 지표죠. 이제 possession lost, 공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이제 11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2번이나 드리블 돌파를 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수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본이 이라크한테 진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피지컬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어떤 그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의 클럽들 중에서 평균 신장을 쟀는데, 일단은 뭐 헝가리 아니면은 뭐 저머니, 그러니까 이 유럽 계통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호펜하임이라던가 샬케라던가 뭐 이런 팀들이 평균 신장이 굉장히 컸고, 뭐 쾰린 같은 팀들도 보이네요. 헬라스 베로나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팀들과 달리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팀은 그럼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팀 10팀 중에 4팀이나 있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여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예전에 감독이었던 곳이고, 그리고 요코하마, 알비레익스 니가타, 사간 토수, 이게 사간도스죠, 등등의 팀들이 지금 여기에 뽑히면서 진짜 이 일본의 최고, 진짜 세계적으로 작다.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평균으로 봤을 때에도 진짜 작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지컬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타쿠라 코를 김민재랑 비교하는 게 옳았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일단 그 반다이크가 전 세계에서 일단 공중볼을 가장 잘 처리하는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은 2위에 들어온 선수가 바로 김민재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팀 소속인 김민재가 2위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CIES 풋볼 업서버토리, 그러니까 이 피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자료를 보면은 반다이크가 9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김민재입니다. 야, 진짜 김민재 선수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뒤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페레이라 같은 선수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뉴캐슬에서 뛰고 있는 라셀, 아니면은 이제 세르지오 라모스 선수도 세비야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야, 이게 나이가 37.8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7번째로 높은 공중볼 경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대단한 선수고, 뭐 쿤데 선수라던가 코나테 선수 등등 이렇게 이름이 돋보이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의 목록에 이타쿠라 코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고, 김민재 선수만큼 이 공중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전 세계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이제 새로운 수비수를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데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쿠라 코는 어쩌면은 안 데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일단 뭐 나폴리에서 보니까 뭐 미넨 글라드바흐라던가 아니면 그로닝엔이라던가 이 예전에 이제 이타쿠라 코가 뛰었던 데에서 보니까 김민재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토트넘 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타쿠라만큼,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이타쿠라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이타쿠라는 빠른 편의 선수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어떤 수비 라인을 방어하는 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자원 아니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타쿠라 코가 과연 토트넘에 올 수 있을 것인가, 원래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그 이야기가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제 맨유가 이 선수를 주워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예전에 토트넘에 올 뻔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토트넘 팬들은 정말 분통을 터뜨리겠죠. 야,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어버리다니. 아니, 한 시대 대한민국에서 월드 클래스 선수 2명이 나올 거라고 사실은 그들도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나폴리에서 우승까지 차지하고 이 미넨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체자를 어쨌건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타쿠라 코는 일단은 탈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이제 일본이 지금 조 2위를 할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2승을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본이 2위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지금 만약에 1위로 조를 끝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2조 1위인 한국과 D조 2위인 일본이 맞붙을 확률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을 파괴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본을 상대한 팀들이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가지고 이 제공권으로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약하기로 유명한 그 베트남의 어떤 피지컬을 가지고도 지금 일본 최전방에다가 이렇게 공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김민재라던가 아니면은 조규성이라던가 헤딩이 굉장히 잘하는 자원으로 일본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여하튼 일본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골키퍼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센터백 이슈들을 해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차라리 미토마 같은 자원들이 돌아오기 전에 일본이랑 한국이 맞붙어가지고 한국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아시안컵은 좀 순항을 하고 있고, 한국이 일본에 어쨌건 조 1위로서 2조 1위로서 만나려면은 다음 경기인 요르단과의 경기를 이겨야겠죠. 그래서 그 경기는 과연 또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오늘 저녁 8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경기 역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 안 누르신 사람 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아시안컵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